용용이의 경제학 교실. 안녕하세요. 용용입니다. 오늘은 투자로 하는 사회적 책임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한국 ESG 기준원에서 발표한 ESG 등급에 따라서 어떻게 시상했는지를 이야기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연말이니까 그런 시상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서스틴베스트에서 나오는 매년 연말에 나오는 보고서를 훑어봤는데요. 서스틴 페스트는 올해는 아직 보고서를 내지 않아서 작년 보고서를 살펴보았었습니다. 오늘은 국내에서 ESG 평가하는 곳이 아니라 해외에서 ESG를 평가하는 기관인 DJSI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DJSI는 다우존스에서 나오는 거고요. 여기서는 약 25년 정도 지금 ESG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JSI는 다우존스 지속 가능 경영 지수라고 해서 이제 ESG라는 말보다는 뭐 지속 가능 경영 혹은 뭐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고요. 아무래도 ESG라는 표현이 최근에 나타나게 되면서 뭐 ESG라는 말을 매우 편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그전에는 지속 가능성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썼고 지속 가능 경영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제 지속 가능 경영 지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시고, 이게 최근에는 뭐 ESG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ESG 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다루었던 곳이고요. 그곳에서 실제 우리나라를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한번 보기 위해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기업은 DJSI 월드 지수에 포함될 수 있고요. 또 DJSI 아시아 퍼시픽 에 들어갈 수 있고 DJSI 코리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DJSI 월드에는 24개 기업이 들어가게 됐고요. 아시아 퍼시픽에는 33개의 기업, 그 다음에 코리아에는 52개 기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기업들을 하나씩 보면 DJSI 월드에는 하나금융지주, 아모레파시픽, 포스코, 기아, 삼성 SDS가 신규 편입되었고요. 또 삼성증권, S오일, 현대건설이 13년 연속, 미래에셋증권, SK, LG전자가 11년 연속, 신한금융지주가 10년 연속, 삼성 SDI가 8년 연속, KB금융지주,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7년 연속, 삼성물산이 6년 연속, LG생활건강, 현대제철이 5년 연속, 카카오와 삼성바이오로직스, SK텔레콤,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가 2년 연속 편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DJSI에는 한번 들어가면 계속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더불어서 그래서 연속해서 수상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라는 점을 전에도 말씀드렸고 이번에도 똑같이 기업들의 실내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DJSI 아시아 퍼시픽에는요. DJSI 월드와 마찬가지로 아모레퍼시픽, 삼성화재 해상보험, 삼성 SDS가 신규 편입되었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I, 삼성전기, 신한금융지주, SK텔레콤, LG생활건강, LG화학, 현대제철, KB금융지주가 14년 연속,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SK하이닉스, S오일, LG생활건강, LG전자, 현대건설, 현대모비스가 13년 연속, SK가 11년 연속 편입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DJSI 월드처럼 오랫동안 편입된 기업들이 매우 많고요. 더불어서 DJSI 월드에 들어간 기업들이 대부분 DJSI 아시아 퍼시픽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DJSI 코리아에는 52개 기업이 들어가게 됐고요. 고려아연, 금호석유화학, 두산퓨얼셀, 대한항공, BGF 리테일, 삼성생명보험, SK바이오팜, SK아이테크놀로지, NC소프트, 포스코케미칼, KTNG, 포스코인터내셔널, 휠라,
요번에 신규 편입되었고요. 장기 편입 기업으로는 삼성전기, 삼성증권, 삼성화재해상보험, 신한금융지주, LG전자, LG화학, OCI, KB금융지주, 한전 KPS, 현대건설이 14년 연속,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미래에셋증권, SK, 현대모비스가 13년 연속,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중공업, SK하이닉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12년 연속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역시 DJSI 코리아에 들어가는 기업들은 DJSI 아시아퍼시픽이나 DJSI 월드에 편입되어 있는 기업들은 포함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좀 더 많은 기업들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DJSI는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하면 다른 곳에서 뭐 절대 평가를 하는 곳도 있지만 DJSI는 상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대로 DJSI 월드나 DJSI 아시아 퍼시픽, DJSI 코리아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 규모가 커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업 규모가 큰 기업들만 선정해서 평가를 하고요. 이 중에서 상대 평가를 해서 높은 점수의 지속 가능 경영 점수를 받으면 DJSI 월드에 편입되는 거고요. 뭐 DJSI 아시아 퍼시픽, DJSI 코리아에 편입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DJSI 월드에는 2,555개의 회사를 평가했고요. 이 중에서 326개인 12.8%에게만 DJSI 월드 지수를 주게 되었고 선정하게 되었고 326개만 편입되었습니다.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 12.5%에서 자르려고 했을 것 같은데 10.5%에서 이제 몇 개 기업이 좀 더 들어와서 12.8%가 된 것 같고요. DJSI 아시아 퍼시픽은 609개의 기업을 평가하게 되었고 이 중에서 156개 기업이 들어오면서 256개의 기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이것도 아마 25%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DJSI 코리아는 205개 기업 중에 52개의 기업을 선정하게 되어서 25.4%, 마찬가지로 이것도 아마 25%에서 자르다 보니 이렇게 조금 마지막에 동점자가 나오면서 조금 더 늘어났지 않나 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DJSI 지수에 편입되는 것은 되게 기업에겐 자랑스러운 일이라 생각하고 있고 또 DJSI가 이런 식으로 지속가능 경영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면서 이러한 인증을 하고 또 지수를 편입하는 것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는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DJSI 월드에 들어가려면 그 기업이 전 세계에서 2,500등 안에 들어가야 평가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대기업 위주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는 매우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거든요. 특히 중소기업은 생존과 바로 연계되잖아요. 지속 가능성이. 그래서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성은 바로 생존이 될 텐데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무관심한 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정말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205개만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럼 205개 이외의 다른 기업들은 DJSI 지수에 편입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그 기업의 지속 가능성의 평가가 좋다 하더라도 그 평가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DJSI 코리아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DJSI가 투자자들에게 이제 좋은 정보를 주는 것은 매우 감사한 일이나 이게 너무 대기업 위주만이 아닌 조금 작은 기업에도 관심을 가져주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